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단어를 듣는 것만 해도 조금 어려운 이야기,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그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봤을 때, 매 순간 사람들이 그 선택을 하고 삶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가치와 윤리, 도덕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매번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사람들은 바람직한 그리고 최선의 옳은 결정을 내리기 희망하죠. 그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가치와 윤리, 도덕이 될 거라 생각이 좀 들어요. 전문적 실천에서도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치와 윤리는 상당한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가치와 윤리의 어떤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사회복지사 또는 그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치라든가 윤리, 도덕 사이에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 담론에서 이 용어들에 관련해서 분명하게 다르다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치에 관련된 것들을 좀 보면요. 가치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 있다, 중요하다, 어떤 타당하다라는 어떤 그런 어원적 형태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선호하는 거, 옳은 거에 관련 없이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을 바로 가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가치는 아동 학대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 나의 가치는 장애인 이동권에 관련된 부분이 확보되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 이처럼 자기가 추구하고 선호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안에서 선택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것이 내가 선호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에 관련된 부분들을 바로 가치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윤리라는 것은 윤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인과관계의 어떤 이치를 다루는 법을 가리키는 말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의 유형이 적절하고 어떤 행동의 유형이 부적절한지 규정 짓는 하나의 어떤 규칙에 관한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윤리라는 말은 서구에서 특정 지역의 어떤 관습과 밀접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원적 의미를 고려할 때 옳고 그름의 정의하는 어떤 규칙과 원칙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지침으로서 윤리는 과거 그리스 시대의 어떤 관습적 사고 또는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의 어떤 관행적으로 행동하는 어떤 원칙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어떤 관습적 기준으로 볼 것인지 혹은 인류 전체의 보편 타당한 어떤 기준을 볼 것인지의 문제와는 별도로 앞서 가치가 바람직한 것에 대한 어떤 신념이라고 한다면 윤리는 그러한 신념에 따라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러한 신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윤리는 주로 판단의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판단은 그 속성상 자유롭게 내려져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한 말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 앵무새처럼 말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반복하는 판단이 아니뿐만 아니라 그 판단을 하는 것은 주체의 어떤 내가 어떤 제약이 없는 가운데서 판단을 내리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 도덕이라는 용어는 그 옳은 것과 그른 것,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에 하는 인간의 능력을 뜻하는 것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덕은 또한 윤리적인 기준과 일치하는 행동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컨대 사람의 행동이 도덕적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은 어떤 윤리적인 기준에 부합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도덕과 윤리를 구분하지 않고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지만 철학적 언어 그리고 법에서의 윤리와 도덕은 좀 구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도덕이 어떤 사회에 대한 도덕이 어떤 사회에서 관습화된 행동의 원칙들을 가치 판단 없이 기술적으로 서술한 것이라면, 윤리는 어떤 사회에 관습화된 행동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따지는 작업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리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도덕 경험을 개념화하여 체계화시킨 것이며, 윤리학은 도덕에 근거해 있는 어떤 철학적 분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가치와 윤리 그리고 도덕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네, 가치는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본인이 선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윤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하는 어떤 규칙과 원칙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반해서 윤리는 사회에 관습된 행동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따지는 작업들을 바로 윤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차이를 그 가치, 윤리, 도덕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개념적 형태로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클라이언트들과의 어떤 다양한 선택과 내용들이 있을 때 나가 선호하는 가치하고요, 클라이언트가 선호하는 가치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충돌될 때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종교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충돌이 되어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본인의 일반적인 어떤 생활과 그 활동에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생각과 활동에 관련된 부분에 가치가 상당히 충돌이 되어지는 부분이 발생이 되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을 따져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의 옳고 그름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정리되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기본적인 개념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윤리에 관련된 분류를 좀 보면 윤리적 상대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 절대주의, 이 두 가지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윤리적 상대주의에 관련된 내용부터 좀 볼게요. 윤리적 상대주의는 도덕이나 개인이나 문화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는 도덕과 비도덕을 가르치는 초문화적, 초객관적 기준이란 있을 수 없고, 보는 것으로 한 사회에서 적용되는 사회 규칙은 다른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하고 있어요. 현대에 이르러 윤리적 상대주의의 토대가 된 것은 문화적 상대주의, 그리고 문화적 상대주의로 한 어떤 사회의 도덕적 신념이나 규칙 등은 그 사회의 고유한 문화에 따라서 그 정당성이 평가되기도 하며, 모든 문화는 구성 요소들에 의해서 보편화될 수 있는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동일한 행위일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도덕적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반면, 다른 사람에게는 비도덕적 행위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은 상대적 윤리가 어떤 선천적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후천적인 어떤 집단의 관습이나 개인의 심리적 선호에서 도덕이 발생한다는 어떤 사실을 근거하는 것으로, 개인과 문화적 차이를 감안해 도덕적 규범의 다원성을 인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상대주의는 또 다른 관점에서 개인 혹은 그 가치에 관련하여 개인이 옳다고 여기는 신념에
주목하며 한 사회 혹은 개인의 신념이나 관습이 다른 것보다 좋다고 주장할 강제적 근거가 없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 원리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도덕 원리는 문화와 또는 개인적 선택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문화에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문화가 다양한 만큼 그에 관련된 도덕과 비도덕에 관련된 부분들이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개인의 신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나쁘다는 형태로 줄상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양한 문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상하다고 판단할지 몰라도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지 몰라도 외국에서는 그것이 옳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대주의 형태에 대한 것들이 더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좀 많이 있죠. 자, 하지만 그에 반대로 되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윤리의 절대주의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리적 절대주의는 도덕의 차원과 윤리적 평가, 즉 선과 악, 그리고 옳고 그름, 그리고 마땅히 실천해야 할 어떤 당위성의 성격을 이미 전제한 선천적 원리에서 해결하려는 철학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절대적이란 의심되거나 질문될 수 있는 것으로 될 수 없는 것으로 질문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으로 적극적인 긍정성과 확실성 그리고 무조건적인 어떤 인정을 통해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존재의 어떤 속성과 그의 의도 그리고 자연의 법칙, 진리와 허위에 관련된 명제, 법과 도덕에 관련된 명제에 적용시켜 인간 생활에 어떤 응용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윤리적 절대주의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만일에게 보편, 타당한 어떤 도덕적 규범이 존재한다는 주장으로 대체로 이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어떤 근거는 보편, 타당한 삶의 원리는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어떤 윤리에 관련된 것들 존재를 한다. 그것은 보편적 형태와 선천적 형태, 그 의심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관점에서 그 인생의 어떤 법칙은 도덕과 비도덕을 가리는 절대적 기준이 되고 시대가 바뀌고 장소가 변하여도 도덕이 도덕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타당한 기준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들이 얘기하는 도덕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없었을까요? 윤리적 절대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과거에도 도덕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도덕이라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그 도덕에 관련된 것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냐. 그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변화하는 것은 도덕 규범에 관련된 현상이지 도덕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 도덕에 관련된 본질은 절대 변할 수가 없다. 하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도덕에 관련된 규범이라는 형성들은 변할 수가 있지만 본질에 관련된 것은 변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이러한 본질적 기준이 없다면 인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덕이 오랫동안 변화가 되지 않았고 계속 이어갔던 것은 절대적 어떤 기준에 대한 것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기준에 대한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가 없으며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주장도 같이 합니다. 윤리적 상대주의에 관해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그것들이 관련된 기준이 도덕이 윤리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 윤리적 절대주의 입장에서는 그 과거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를 하고 있고 무슨 기본적인 본질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변했다면 지금
사람이 옳고 그름에 관련된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큰 기준에 대한 것들이 없어지게 되고 허무주의 형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윤리적 상대주의와 윤리적 절대주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윤리학 철학 다음을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윤리적 딜레마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윤리적 딜레마는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지켜야 하는 윤리적 가치가 상충하여 어떤 것이 윤리적인 실천 활동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갈등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이상의 가치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이 선택이 개인 혹은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윤리적 딜레마, 즉 갈등에 관련된 것들을 겪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사회복지사가 선택해야 하는 가장 윤리적인 실천이 무엇이며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어떤 방법으로 가장 윤리적인 결정을 도달할 수가 있는지, 이러한 물음에 답하는 과정이 바로 윤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겁니다. 윤리적 의사결정은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실천 행위의 어떤 대안으로서 사회복지사가 선택해야 하는 어떤 최선의 윤리적 선택 행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는 크게 직접적인 실천 차원에서의 어떤 갈등과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이라든가 프로그램 차원에서의 갈등,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 체계 및 동료 사회복지사회와 관련된 윤리적 갈등,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직접적인 실천 차원의 갈등을 좀 보시면 사회복지사가 개인, 가족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실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가치가 상충되는 상황일 때 직접적인 실천 차원의 갈등에 빠질 수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자살을 계획하고 있을 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생명 보호에 대한 가치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자살을 막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클라이언트 사회복 실천에서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클라이언트의 비밀 보장,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가치와 의무들이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하는 것에 대한 관련된 윤리적 갈등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좀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갈등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 차원에서의 윤리적 갈등으로는 직접적인 사회복지 실천 활동으로 분류되는 평등, 제한된 자원의 배분과 같은 사회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한정된 사회복지사의 어떤 시간과 프로그램 예산, 재화가 있을 때 사회복지사는 사회복 정책 및 프로그램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이 공급되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이와 같은 평등과 분배에 관련된 윤리적 문제가 사회복지 실천의 쟁점이 되고 이에 따른 윤리적 갈등이 야기될 수가 있는 거죠. 즉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정책을 짤 때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져야 하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방법, 어떤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상당히 많은 갈등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되어질 거라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복지관에 있을 때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짤 때 기본적으로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 내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짰었어요. 하지만 점점 그 일반 그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외에 그 다른 지역에 있어서도 그 지역에 다양한 욕구들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고민이 많이 됐었죠.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만 대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도 같이 대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되었었어요.
왜냐면 재정에 대한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고민들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용이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회복지 조직체계 및 동료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윤리적 갈등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체계 및 동료 사회복지사의 관계에서 윤리적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동료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실천 행동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 내에서 비윤리적 규범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처럼 사회복지 조직 내에서의 어떤 내부 갈등과 윤리 문제로 인해 조직체의 어떤 일원인 어떤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갈등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사회복지 조직 체계 및 사회복지사의 어떤 관련된 윤리적 갈등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회복지사가 주로 있는 곳이 바로 사회복지관이죠. 네, 사회복지사들이 많다고,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다고 이들의 관계가 되게 다 좋을까요? 뭐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 또 사회복지사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갈등에 대한 부분이 아예 없을까요? 사회복지 조직도 하나의 조직 구성원에 대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조직 안에서도 기본적인 체계가 있고 그 체계 속에서 관계들에 대한 것들이 형성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회복지사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에 관련된 갈등에 대한 부분들도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의사결정에 있어서 윤리적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모형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모형 중에서도 그 기본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로엔버그와 도얼포프의 만든 그 윤리적 원칙 심사표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생명 보호와 원칙. 그리고 두 번째가 평등 및 불평등의 원칙, 세 번째가 자율과 자유의 원칙, 네 번째가 최소의 해악의 원칙, 다섯 번째가 삶의 질의 원칙, 여섯 번째가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의 원칙, 그리고 일곱 번째가 그 진실성과 완전 공개의 원칙 형태로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을 때 가장 중요시 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의 원칙에 대한 순서에 맞춰가지고 그에 관련된 갈등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하는 거죠. 쉬운 이야기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라이언트가 그 자살을 시도를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할 사생활에 대한 보호와 비밀 보장의 원칙에 대한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자살에 관련된 것은 생명 보호에 관련된 부분, 이 두 가지가 충돌이 되어지겠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생명 보호의 원칙이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참고에 대한 것으로 하셔야 되지 그것을 맹신하거나 그러면 그것만 따르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된 고민이 되어졌을 때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어떤 갈등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원칙을 삼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준을 마련했다는 쪽에 있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사회복지 윤리 강령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윤리 강령은 전문가가 지켜야 할 전문적 행동 기준과 원칙을 기술해 놓은 것으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어떤 제재의 힘을 갖지는 못했지만 사회적, 윤리적 어떤 제재의 힘을 갖게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자신의 어떤 전문성 가치 기준에 맞게 실천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제시를 해준다는 것이 바로 윤리 강령이죠. 그리고 해당 전문직 실천 대상자에게 그 전문직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임을 알리고요. 그리고 전문직인 어떤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준다는 것이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에게도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그에 관련된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그에 관한 전문들을 좀 잠깐 보시면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 정의와 평등,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 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의 부당하게 희생되어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 동료,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 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어떤 행위와 활동의 판단, 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단일화한다. 이러한 형태로서 사회복지 전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그에 따른 윤리 기준, 그래서 뭐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윤리 기준, 그다음에 전문성의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뭐 전문가로서의 자세, 그리고 경제적 이득에 대한 어떤 태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사의 어떤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적 기준으로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관계,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사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으로 동료, 그다음에 슈퍼바이저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다섯 번째는 그 사회복지사에 대한 어떤 윤리적 기준, 네 번째는 윤리적 기준,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적 기준에 대한 것도 같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어떤 운영과 구성에 관련된 것도 같이 나오며 맨 마지막에는 사회복지사 선서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 관련된 윤리 강령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교재로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